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한방승부사, 차태용입니다. 자, 이제 주말도 다 지났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포근해져서, 다행이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다 보니, 거의 이제, 죽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얼굴이 깨진 줄 알았고, 이제 손도 너무 시렵고 해서 미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날씨가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인터넷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가상화폐 폐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자마자 제가 그때부터 매수를 진행해서 깔끔하게 오늘 상한가를 좀 먹어서 굉장히 좀 이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재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악재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며칠 전으로 시간만 돌려놓고 돌아갈 수 있다 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 종목들 전부 다 매수하고 싶으시죠? 다들 그럴 겁니다.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개인,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이제 그 결과는 본인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분명히 수익을 낼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수익을 내지 못하실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인데 저는 이것 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체가 저는 이제 어이가 없고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규제만 만들면 되지 이 자체에 폐쇄를 하겠다 폐쇄를 하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거는 이게 그 쓸데없는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깔끔하게 악재 속에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급락장에서 매수해라. 급락장이 최고의 매수 타임이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죠. 과거 이제 제시 리버머나 이런 여러 투자 명인들도 실제로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시장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이제 수익 실현 쫙 해버리는 그런 이제 투자 철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급락장에서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실제로 악재 속에서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 악재는 과연 무슨 악재냐? 이것을 보자면 잘 보세요. 이 악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악재 속에서의 가장 최고의 매수 타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악재가 나옴으로써 기업의 존속에 대한 부분이거나 기업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업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 영향이 없을 때 영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들 특별 단속한다 뭐 이런 이슈들 있죠. 테마주들 특별 단속한다 한다면 테마주들이 전부 다 하한가에 꽂힙니다. 전부 다 하한가에 꽂히고 나서 며칠 뒤에 하한가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 하한가 꽂힐 때 털렸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 특별 단속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존속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업 매출에 영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악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기업 존속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악재가 나왔을 때 기업 존속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기업 매출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이거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악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악재에서 매수해라, 급락장에서 매수해라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걸 실전으로 응용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한가에 가고 있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 손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악재가 나왔다 해서 기업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기업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한다면 그때부터가 바로 분할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하지만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항상 수익을 좀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T방송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찾아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거의 실패한 종목이었고 거의 20, 30%는 전부 다 수익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악재가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들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그 가상화폐 관련주 보시면 악재가 발발했습니다. 이 악재가 바로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완전한 급락이 나왔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최종 목표라는 것은 폐쇄가 최종 목표라는 것은 거래소 폐쇄를 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거래소 폐쇄시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라는 것은 이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게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폐쇄라는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딱 보자면 폐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최종 목표다. 최종 목표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거의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안 될 수 있지만 이걸 목표로 향해서 두고 간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세계 2위에서 3위 정도예요. 1위가 이제 일본과 미국인데 일본과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거래 대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거래소 폐쇄를 한다면 그 자금들이 모두 다 해외로 이동하다 보니 이건 세금도 때려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이 멍청한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멍청한 짓을 해서 이 정부에서 나만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세요. 자, 보시면 폐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들인데 보시면 이번 현 정부의 지지율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지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한다는 것은 가상화폐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지지율들이 전부 다 떠나가 버린다. 이 사람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인데 젊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둥바둥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돈을 벌고 싶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매매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지지율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지율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래소 폐쇄를 당장에 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만약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법안이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법안이 이제 실제로 발효가 되는 것인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면 굉장히 이제 그 여론상으로도 안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별로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박영서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무모한 행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저 사람들의 표를 얻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돌려서 생각을 하겠다면 그래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법안들은 발효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세 번째는 국내 자금이 이탈해서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간다면 분명히 이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것인데 그 자금들이 전부 다 해외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정부가 세금이 많이 필요해요. 왜?
여러 가지 복지나 복지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세금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세금을 이제 묻는다 한다면 굉장히 보충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자금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정부의 기관들, 연기금이나 그래 국책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이 지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 국내 자금 이탈한다면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부분들, 네 번째 정부 기관들에서도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소 폐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무부 장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전부 다 급락 나왔을 때는 이때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 악재 나왔을 때 첫 번째 기업 존속에 문제가 있는가 봐야 되고요. 둘째는 기업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악재가 해소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 단기 악재일 수밖에 없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악재 속에서도 완전 대박 배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저와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가상화폐가 급락 나오고 3거래일 동안 급락 이틀 나오고 오늘 급등 나왔었는데 아마 3거래일 동안 굉장히 심장을 부여잡았을 수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거의 이제 급락할 때 이틀 만에 거의 한 40%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이제 상한가 치면서 30% 올랐죠. 그러다 보니 3거래일 만에 굉장히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심장을 부여잡았을 수 있을 텐데 저랑 이제 매매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잘 다 내셨고 다들 아마 한 수 배웠다 이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 악재에 매수해야 되는 이런 악재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들 이거 6가지 있죠. 이 6가지는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책에서도 안 나와요. 책에서도 나오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이거는 악재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 우리 기술 투자를 깔끔하게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깔끔하게 수익을 좀 냈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상한가를 두 방 이상 이제 그 급등시킨 종목들은 절대로 1차 상승 이후에 이렇게 쭉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슈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렸다 한다면 이제는 차트상으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인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인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상한가를 두 방 이상 친 종목들은 절대로 외봉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외봉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세력들의 이런 그 상황들을 좀 알고 이 뭐라 해야 될까 세력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세력들의 상황을 읽어야 되고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외봉 말고 쌍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틀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영망치 캔들 나왔죠. 몸통이 꼬리보다 긴 영망치 캔들이 나왔죠. 이틀 동안 제가 주식 인생에 단 한 번도 영망치 캔들을 만들고 나서 그때가 고점인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주식 그 경력이 12년부터 13년 정도 12년부터 13년 정도 되는데 주식 경력상에서 고점이 영망치 캔들 만들고 나서 급나가는 것을 그때가 시세의 마지막인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해서 쭉 떨어진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리가 이 영망치 캔들이라는 것은 매수가 강한 패턴인데 이 매수가 강한 패턴에 이 꼭지에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세력들이나 큰손들이 매수를 한 캔들이거든요. 매수를 한 캔들인데 여기서 갑자기 꼭지를 만든다? 그럼 이거는 자폭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이제 항상 꼭지의 패턴들은 윗꼬리가 길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작은 피레침형 이런 거. 이것도 영망치 캔들은 아닌데 피레침형. 그리고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고점인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절대 상한가 2방 이상 친 종목들은 외봉으로 끝날 수 없고 쌍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상화폐 종목들 중에 우리기술투자나 그리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나 그 다음에 버추얼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끝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IG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외봉으로 끝날 수 없고 상한가 2방 이상 쳤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수에 강력했고 그 다음 우리기술투자에서는 이런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서 세력들의 매수에 들어간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고점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가지의 이슈들 그리고 6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패턴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접목을 해서 매수를 한 게 이번에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익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는 깔끔하게 한 3거래일 만에 한 40%까지의 수익이 나왔고 굉장히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쭉 상승이 나왔다가 한 차례 쭉 하락이 나왔어요. 한 차례 쭉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쳤죠. 그러면 이제는 이 정고점을 돌파한 순간이거나 이 정고점에 딱 걸리는 10,000원부터는 절대로 이제는 뭐 하면 안 된다? 우리기술투자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부터 배팅할 때는 죽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계좌가 박살나고 싶다 하신다면 매수를 하시고 난 박살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깔끔한 3일 만에 한 40% 정도의 수익들 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텍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텍의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상한가 나왔고 쭉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한 방 이상 이렇게 쭉 친 종목들 이렇게 쭉 올라간 종목들은 한 차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야지만 시세가 마무리된다.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에 하락 나왔을 때 여기가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거래량이 적고요. 아까 폐쇄가 될 수 없는 이슈들, 그 다음 기술적인 패턴들, 외봉으로 절대 끝날 수 없다. 한 차례 더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텍 같은 경우에서도 전고점대에서 깔끔하게 매매를 했다면 오늘 깔끔하게 30%까지 급등하는 흐름들 좀 나와서 이것도 축하드린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버추얼텍은 주봉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악재에서 매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차트상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인가 안정적인 구간 아닌가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SCI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제이시언 그리고 비덴트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앞으로 만지면 안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쌍고점 맞고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단 말이에요. 쌍고점 맞고 하한가 맞거나 헤드앤숄더 패턴 맞으면서 하한가 맞거나 이러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만지는 순간부터 계좌 완전 박살납니다. 박살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우리기술투자나 버추얼텍, 그다음 에이티넌 같은 경우에서는 1차 상승 나왔다가 한 차례 하락이 나온 종목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친다고요. 다시 한번 친다면 쌍고점 정도 맞고 급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목들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지켜보면 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 테마주들이 진짜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테마주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럼 시장에 대한 급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내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추얼텍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보시면 계속 초록색 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바로 이제 주봉상 120주선이에요. 120주선인데 이 120주선을 깔끔하게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캔들에서 깔끔하게 종가상 지지를 했죠. 지지하고 나서 이번 주에 깔끔하게 지지받고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저항대를 양봉에서 돌파하고 나서요. 돌파하고 나서 하락이 나와서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올려친다. 이게 바로 양음양 패턴이다. 말씀드렸죠. 양음양 패턴이 나온다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버추얼텍 같은 경우에서는 한 2,500원까지 2,500원부터 한 2,800원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님 내일 공략해도 될까요? 이런 말씀 하시려면은 아예 이제 TV를 보시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저는 항상 매매를 하는 타이밍들이 확실한 종목에서 화끈한 배팅을 하는데 이렇게 확실한 이제 일제히 하한가를 가는 이런 악재 최고의 매수 타이밍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 많이 싣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올려칠 수밖에 없어요. 왜? 세력들이거나 큰 손들이 매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가 깔끔하게 수익 나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IGS 시스템 보겠습니다. 3일 만에 한 30% 날아갔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한 방 이상 쳤죠. 한 방, 두 방, 세 방, 그 다음에 상한가 네 방 치고 쭉 하다가 이번 악재 맞고 하락했습니다. 악재 맞고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안 나오죠. 거래량들 안 나옵니다. 이때만 거래량들이 좀 나오고 이때만 거래량 나오고 그 이상에서는 거래량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급락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안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아직 안 팔았다. 아직 팔 수가 없다. 아직 안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IG 시스템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항상 큰 흐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악재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것도 맞지만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악재가 기업 존속에 상관이 없고 매출에 상관이 없고 그다음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큰 흐름상 굉장히 좋고 이런 종목들에서 매수해야 되지 그냥 악재에 상관이 없고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과거에 이제 전고점 월봉상 전고점을 이번에 깔끔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보이죠? 깔끔하게 지지하는 흐름만 나오는데 이번 하락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지지하는 밑꼬리가 생긴 거예요. 밑꼬리. 이번 하락 때문에 이번에 이틀 동안 하락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생기는 이런 밑꼬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상한가 두 방 이상 친 종목들은 한 차례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뛴다 말씀드렸고 전고점까지는 최소한 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 나왔던 이런 패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지라인 때 지지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T넘 같은 경우에서 보겠습니다. AT넘도 과거 전고점들 있죠. 돌파 이후에 그 다음에 한가 한 대 맞고 그 다음날 말 12%까지 하락하면서 정확히 말 42%까지 이틀 만에 급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날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이틀 만에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났다 경험하셨을 것인데 잘 보세요. 자 상승 상한가를 한 방 치고 두 방 치고 그 다음 또 급등 나오고 악재 나와서 급락 나왔고 급락 나왔는데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급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물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세력도 아직 물량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하락 갭 구간 있죠.
하락 갭 구간, 이런 하락이 나온 이런 갭 구간은 거의 95% 이상 여기를 메웁니다. 메우기 때문에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서는 한 차례 더 올려치면서 여기를 메워야지만 깔끔하게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이티넘의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에이티넘 주봉 차트 보시면 깔끔하죠? 전고점들을 깔끔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파하고 나서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이번 주에 날아가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티넘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확실한 종목에 화끈하게 베팅해라, 이 말씀 드리죠. 만약에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팅하지 마라,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악재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하락할 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을 치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 무료 방송에 오셨거나 제 옆에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런 악재들이 전부 다 기회가 돼서 계좌를 한 번 더 역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손실 보신 분들은 절대로 이 지금의 이런 경험들을 놓치지 마시고 공책에 적어 놓으시고 항상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이런 악재 나올 때는 분명히 공략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목표가 매일마다 단타 매매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저의 목표는 일단 이제 이번 연도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단타 매매를 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게 제 목표입니다. 아마 미친 소리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항상 저의 목표는 단타 매매가 확률 100%, 그리고 주식도 항상 확률 100%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단타 매매를 하면서 전부 다 확률 100%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깔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9종목 정도 수익 났고요. 그리고 제 온라인 무료 방송 찾아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모든 종목들 아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월까지 전부 다 추천을 드렸던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이번 장에서 돈 많이 냈다, 그래도 이제 자신이 손실 본 종목들을 제 종목으로 좀 복구를 했다,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요일날 그리고 저번 주에서 드렸던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인데 오늘 상한가에 가서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 또 찾아오신다 한다면 제가 우리 기술 투자 상한가 후속 테마주를 좀 공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거나 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더라도 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더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딱히 왜 해드려야 되나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항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혼자 아니시기 때문에 제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파이팅 하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익만세 2부의 문, 차태영은 전문가의 악재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주제의 강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핫 이슈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해 가져야 할 투자 자세와 비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내용 참고해 보시면서 대박의 기회에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차태영은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는 1577-826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또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색창에서 수익만세를 검색하시면 밑에 연결될 링크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익만세 홈페이지 갈 수가 있고요. 수익만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고수비 리턴즈 생방송 채팅 참여 클릭하시면 실시간 채팅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TI요. STI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 평균 단가 8,300원. 네, 90%. 8,300원에 비중 90%. 와, 매수가가 8,300원이세요? 와, 굉장히 좀 매수를 오래됐어요. 잘하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전문가님, STI입니다. 매수가가 8,300원에 비중이 90%입니다. 엄청 또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한 300% 넘게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먼저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좀 빠지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해보니 아마 전화를 주신 시점이 굉장히 운명적인 타이밍 아닌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음봉에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음봉에서 지금 음봉이 이틀 동안 나왔었는데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주체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틀 동안 거의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거래량들이 과거의 음봉 때보다는, 과거 이럴 때 이제 음봉 보시면, 이럴 때도 이제 한 10% 정도 빠졌는데, 음봉이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음봉 때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이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상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난데, 그래서 이제 STI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로 또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한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이 끝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식경영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승을 쭉 했을 때 한 4개월 만에 한 50% 정도 상승했었는데 조정이 나고 나서 거의 2달 만에 이제 50%까지 올라오는 이런 굉장한 급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지막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STI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매도한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I는 음봉 때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음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월봉 상태에서도 마지막 불꽃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I는 제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28,000원, 지금 27,600원인데 28,000원에서 일단 절반 이상까지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릴게요. 27,0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욕심 없이 깔끔히 매도를 하셔야 되고 음봉 때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조건 매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매도하셔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TI였습니다. 종목 상담 결과는요, 목표가 2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익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27,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담 내용 기억해 보시면서 또 대응 전략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웅진 싱크빙이요. 웅진 싱크빅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두셨나요? 7,300원에 60%요. 7,300원에 비중 60% 두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와, 비중이 좀 크신데요. 오늘 또 저희 차트영 전문가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상담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웅진 싱크빅 매수가 7,300원에 비중 60% 두고 계시네요. 예, 시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이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외국인이 좀 사고요. 네, 예. 좀 저평가 되겠나,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샀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무조건 이제 제가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이유를 알아야지만 제가 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까 좀 갈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예.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연봉 차트,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2009년부터 해서 기업이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9년 동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락이 나오고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기업을 볼 때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볼 때 많이 하락해서 매수해야겠다라는 이런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을 한다면 그 기업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데 실제로 한 28,000원대부터 쭉 하락해서 지금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끌어올릴 수 있거나 이런 종목도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은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매수하신 이런 관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아무리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업상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전 기본적으로 3년 이상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면 이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옛날에 초보 시절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좋은 종목들인 줄 알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유통 가능 물량수 대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이제 1%,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연 1, 2%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반적인 전문가들이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유통 가능 물량수 대비해서 1, 2%밖에 많이 사더라도 1, 2%밖에 매수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세를 움직일 수 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그런 생각들은 관점들은 별로 좋지 않았고 지금의 자리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하락 이후에 약간 횡보가 나오고 있다 보니 바닥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고요. 이런 수렴된 이평선이거나 이제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7,0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한 8,0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6,9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고요. 목표가 한 7,000원까지 보시라 이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관점들 꼭 반성을 하시고 다음 투자에서는 좀 더 대박 수익을 내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웅진 싱크빅이었습니다. 종목 상담 결과는요, 손절가 6,9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탈 시 전량
손절 또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가는 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는 채팅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고민은요. 사냥왕님이 올려주신 고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을 91,8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제넥신 91,800원 매수가면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진단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오늘 매수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급등이 나올 때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때 양음양 패턴이 나온다 한다면 이건 무조건 단기 고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전고점을 첫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튀어 올랐어요. 이거는 무조건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손절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4,0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94,000원까지 봐보시라 이 말씀 드리는데 꼭 이렇게 양음양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양봉 때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수하면은 며칠 동안 개고생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빠르게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좀 와 있네요. 파미셀 매수가 6,330원에 40% 전만 부탁드립니다라고 와 있는데요. 파미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가 바이오주들을 보니까 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고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파미셀의 일봉 차트도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쌍고점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들이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눌림목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넥신이 양음양 나와서 단기 고점들 그 다음 파미셀이 쌍고점을 치면서 이게 돌파를 할지 말지 이런 운명적인 순간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구간이 5,900원 이 5,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7,200원까지 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온 고민들 해결해 봤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접수된 고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고민은요. 이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환인제약입니다. 이분도 급등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환인제약 매수가 2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여쭤보셨어요. 전문가님 환인제약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굉장히 이제 매매를 하시는 관점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안 할 수가 없다 생각 많이 듭니다. 일단 이제 만약에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주봉상 월봉상 저항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28,000원대 정확하게 싼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점을 선으로 그거니 정확하게 이번 고점이 정확하게 이제 선으로 맞고 있죠. 이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인데 매매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 손절가 알려드릴게요. 손절가는 24,0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 목표가는 제가 28,000원까지 잡아드린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계속 문자가 온 종목입니다. 빠르게 볼까? 차트용 김동환 전문가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MPK고요. MPK 2133원에 비중 40% 매수했습니다. 목표가를 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와 있네요. MPK 2133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PK 월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지지라인 대가 한 1,850원에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이 1,850원만 지지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500원까지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2,500원, 손절가 1,850원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보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나거나 잘못 매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차트용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 장세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꺾이면은 아마 테마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마 순환매가 나온다면 바닥에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급등을 좀 많이 할 텐데 최근 장세는 그냥 대충 매수만 하더라도 급등이 나온 장세이기 때문에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바보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이제 신신제약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바이오텍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
우리 기술 투자가 상가를 치면서 굉장히 급등 나왔습니다.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시고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슬슬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찾아오신다 한다면 제가 또 깔끔하게 다음 테마가 무엇인지 화끈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 테마주들 확실하게 찍어드릴 테니 확실한 배팅 해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에 매수하라.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걸 직접 몸으로 그리고 종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차트용 전문가님의 다음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오늘 10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섹터와 종목까지 알려준다고 하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